그리고 최강자는 프랑스가 47%로 나왔습니다. 너그럽네 프랑스는. 미국은 의외네요. 놀랐죠. 근데 사실 우리 되게 보수적인 나라예요. 저 원래 미국 생겼을 때부터 뭐 영국에서 사실 종교적인 믿음 강한 사람들이 미국 갔잖아요. 퓨리탄즈라고 퓨리탄, 청교도들. 퓨어란 뭐 순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원래 예를 들면 뭐 빌 클린턴 그거 논란이 많이 된 이유는 사실 우리 이런 거 처음이고 되게 충격 받았어. 유럽에 뭐 약간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뭐 사생활인데 뭐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놀랐지 않아요. 저는 사실 독일에 대해서 놀랐어요. 독일 왜요? 독일은 사실 되게 딱딱한 의미 있잖아요. 난 절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지 진짜 저도 진짜 참 기분이 나빴어요. 이탈리아보다 재미는 재미를 바람으로 샀나 보죠. 아니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실용적인 마인드. 실용적인 마인드. 실용적인. 전에 배우자 못 만난 상황이니까 이 시간에 얘를 만나야지 실용적이다. 프랑스는 얼마나 효율적인 거야? 이런 조사는 믿으면 안 돼요. 바람 피는 사람 자기가 바람 핀다고 하지는 않겠죠. 100% 인정. 프랑스 어때요 지금 저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 그 단어 오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 안에는 도덕적인 말이 불륜이랑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단어는 좀 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너무 종교적인 단어이라서 여기 잘 보세요. 그 그레이 부분. 그 상관없다고. 여기. 상관없다가. 네. 상관없다. 우리 아마 이 단어 바꾸면 결과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빼고 불륜을 용납할 수 있다고 제 생각하면 생각에는 달라진다. 네. 얼마나 달라질까요? 몰라요. 근데 프랑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올랑드 대통령 불륜 네, 소식을 듣고도 맞아요. 네. 국민들이 뭐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사생활 아니야 이런 식의. 네, 맞아요. 사생활 이런 조사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인 그 70%가 사생활 문제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달라. 그 정치인들이 이런 스캔들 나오면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저희도 그거 되게 다르게 생각해요. 저희는 대통령이면 정치인이면은 사생활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뭐 모럴 스탠더드 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정책이 어떤지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일본 되게 반대인데 엄청 사생활이 없어.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다 불륜 사건, 스캔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은 뭐 연예인이 됐다고 한 순간부터 사생활이 없다고 이제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런 건 분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는 사람이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중국말로 추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기사의 경로를 벗어나는 뜻이에요. 경로 이탈. 네, 되게 큰 사고라고 되게 나쁜 뜻이에요. 그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거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해요. 자, 부부 사이 불륜 문제 법의 개입이 필요한 거에 대한 논란 끝에 이제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불륜에 대한 법이나 처벌이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본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고 에도 시대 때는 불륜 사건을 이제 현장 만나면은 그 현장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한테는 특히 에도 시대. 네, 에도 시대 때 엄격했었는데 전쟁 후에 미국에서 모든 그 평등 이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1947년에 폐지됐어요. 되게 일찍. 근데 한국은 1953년에 이제 간통죄가 생겼거든요.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도에서는 그 불륜법이 엄청 희한해. 정말로 인도법 497번 따르면은 남녀 간에 바람을 피면은 남자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부인이 바람을 피우면은 처벌을 못 받아요. 웬일이야?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고소할 수 없고 부인이 바람 피는 남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여자는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불륜법에 보호를 받아요. 이게 남편들이 여자한테 뭐 바람 피웠다 이렇게 조작해서 이혼의 사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남자 이렇게 다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화가 나서 하는 범죄나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처벌을 받겠죠. 인도 법이 정말 강하고 까다로워요. 특히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엄청 많아요. 파키스탄 옛날에는 제일 큰 벌이 사형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제일 큰 그 벌이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네, 파키스탄에서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약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카흐라는 그 이슬람식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약혼할 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약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약혼부터. 네. 네. 스위스 17세기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그 베른과 즈리히에서 사형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1989년 때부터 불륜이 지금 불법하지 않게 됐어요. 간통죄 폐지. 네, 근데 지금 이혼할 때도 불륜의 이유로만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다른 이유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관계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미국은 불륜법도 사실 주마다 다른데 아직 좀 보수적인 나라라서 2015년 기준으로 아직 한 20개 주는 아직 불법이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는 2005년도까지는 동성이랑 바람 피면은 법적으로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 폈는데 남자랑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법적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바뀌었어요. 이제는 양성애자도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한테만 이렇게 간통죄 인증해주고 처벌을 해줘요. 그 사람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인 걸 알면서도 같이 뭐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군인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는데 그 와이프가 집에 있어서 네가 고시면 안 되죠.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얼굴 관상적으로 특징은 남자 바람둥이냐면 눈썹이 길고 얼굴도 길어야 돼요. 그리고 kop슬머리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눈에 그 흰자에 점이 있는 남자. 그 얘기 있었다. 바람 피운다고. 맞아, 그 얘기 있었어요. 네. 저희 뭐 불륜에 대해서 웃긴 얘기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집에 가는데 빵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가요. 빵집 아저씨. 빵집 아저씨. 아 뭐야? 냉장고 열었는데 고기 엄청 많고. 정유정 아저씨랑. 그쵸, 정유정 아저씨. 아니면 집에 가는데 자꾸 뭘 고장 나요. 에이스 기사랑. 고장 나서 고친 건데 뭘 그래? 진짜 남편 고개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우체부 얘기는 뭐예요? 우체부 얘기 우리 이태리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Il postino suona sempre due volte. 우체부 아저씨가 항상 매를 2번 누른다. 왜? 왜냐면 이제 집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어머. 특히 우체부 바람 피려고?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 왜냐면 저희 집마다 다 가잖아요. 그리고 마을 생활이니까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그게 2번 누르고 이제 남편이 없으면 나와서 그냥 만나고 그런 거. 네, 일본도 택배 아저씨 되게 택배를 조심해야 돼. 택배 아저씨. 택배? 왜냐면은 택배 아저씨는 지역마다 가는 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맨날 이제 오잖아요. 알지. 그래서 낮에 그런 게 되는. 낮에 뭘 어떻게 됐다고요? 낮에 남편이 없을 때 택배 아저씨가 찾아와서 거기서 불륜 사건이 하는. 우리 미국에도 약간 미드인데 이거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뭐 Desperate Housewives나 보셨잖아요. 항상 그 우리 집에 앞에 그 잔디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젊은 남자가 와서 이렇게 뭐 잔디 근육이 이렇게 불끈불끈하잖아요. 배달하는 아저씨랑 바람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한국은 우유 배달을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잖아요. 맞아. 인도는 그냥 핀 항아리를 들고서 우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서로 만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달라요. 그냥. 멕시코에서 그 여자들이 가장 많이 바람 피는 날은 2월 15일. 2월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그거 왜냐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날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 못해주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15일은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 시작하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 나왔는데 행복한 커플들은 같이 야동을 보면은 이혼할 확률이 200% 높아진다고. 왜? 비교가 되나요? 행복한데 갑자기 야동 보게 되면 비교돼서? 연구를 결과적으로 이혼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니까 보지 마세요. 같이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일본은 불륜에 대해서는 여자한테 엄청 엄격한데 자살하는 사람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내가 불륜 자기 불륜 때문에 괴로워서 제처감 때문에. 네네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 왜 해? 아니 왜냐면은 다 그 뭔가 자기 책임이 다 있고 책임이야 책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좀 몰리는 느낌이 있어서 갈 데가 없어지고 이제 자살을 한대요. 네. 요즘에 저 불륜 관련된 신기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불륜 관련 신기술은 뭔가요? 네, 그 스페인 회사가 스마트 마트리스 만들었는데 똑똑한 매트리스예요. 센서가 있어. 그래서 어떤 그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문자 그 보낼 어플로 뜨는 거야? 수상한 움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센서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마 수상한 움직임이 아닌데 좀 더 이제 격렬한 특별한 이게 뭐야? 네. 아니 잠버릇이 고약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센서도 있고 좀 그 분석하는 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그리고 다른 그 대신에 그 불륜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알바이 찾기. 도와주는. 네, 알바이 찾기이라는 앱인데. 아르바이트 찾기? 아르바이트 찾아야 돈이 있어요. 그런 앱은 엄청 많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바람 피우고 싶으면 그냥 그 미리 설치하고 부장님한테 가자 문자가 보낼 수 있어요. 자기야 미안해 가야 돼 일 때문에 가야 돼. 알리바이. 근데 있어? 사실 불륜료이랑. 네, 우리나라 그 내연녀 서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웨이칭 감정의원 진료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망가지는 그 혼인을 이렇게 거쳐주고 이거 마음을 치료해주는 것이에요. 그 내연년 퇴치사는 불륜나는 그 상대에게 다른 도시에서 직업을 찾아주고 이거 멀리 이사하고 자연스럽게 감정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별걸 다 해주네요, 그죠? 네, 정말. 내연녀 퇴치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지만 송지효 씨 만약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 든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 든 거예요. 네. 옛날 드라마. 아침 드라마. 명연기. 아니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 의심도 되고 뭔가 심증도 있고 한데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무언가를 캐내고 혼자 상상하고 이러는 것보다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볼 거예요. 자, 남편이라 칩시다. 네. 미안. 들어왔어. 아유. 뭐 있어? 식사가 좀 길어져서. 누구라? 알베르토랑. 알베리토라? 어제는 닉이랑 있고 그저께는 기욤이랑 있고 오늘은 알베리토? 영어 공부 좀 하려고.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한테 영어 배운다고? 나 근데 조금 요즘 의심스러워. 뭐가? 그래서 핸드폰 좀 줘봐. 봐도 되지? 줬어. 주면 끝이다 너. 주기 싫은가 봐? 아니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바꾸고 싶었어. 휴대폰을 부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래 보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줘봐 하고선 그 앞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근데 남자친구가 남편이 아니 그거 사생활인데 그걸 왜 달라고 그래? 그럼 의심하겠죠. 다른 남편이 나타났어요. 안 줬어. 원래 우리 결혼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 네 거는 네가 그냥 보고 내 거야 보고 이거는 서로 존중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왜? 내가 지금 네가 의심스럽다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내 핸드폰을 보려고 그래? 네가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도대체 뭘 의심스럽겠는데? 네 짓을 봐. 서울로 믿고. 아니면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 내 핸드폰 확인해봐. 근데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 헤어질 걸 알아. 왜냐면 그만큼 못 믿는단 말이지. 다 했어. 근데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심하는 거니까. 그렇지. 확인하면 일단 우리 헤어지는 거. 자, 그래서 즉석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이 된다면 몰래라도 휴대폰을 확인하겠다. 아니다. 휴대폰은 절대 보지 않겠다. 자, 확인을 위해서 본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몰래 본다. 몰래 봐.
저는 뭐 핸드폰 안 볼 것 같고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면 분위기만 보면 바로 알아요. 바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 보고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면 바로 걸릴 것 같아요. 휴대전화 볼 필요가 없죠. 전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송지효 씨처럼 보자고 해서 몰래 보는 게 아니라 보자고 해서 보는 건 어때요? 아내가 봐달라고 하면 보여주죠. 보여줘요? 저는 네.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봤어. 이제는 안 봐요. 네,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엄청 뒤지게 혼나서 이제는 남편 안 봐요.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몰래 한번 볼 것 같아요. 아니 자존심이 어때요? 자존심 때문에 힘들지 않아? 시크릿 가든 같은 거 없어요? 그 제가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끝까지 우리가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거 했는데 부인 사이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제 있는 느낌 받을 것 같아요. 몰래 핸드폰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차라리 그동안 여자친구가 계속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으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여자친구 진짜 핸드폰 주면은 안 볼 거야. 벌써 그래 너는 아까 줄 걸. 구식의 최악이었어. 그런데 자존심 얘기를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자이드 형이 말씀하신 거 이해돼요. 왜냐면 자존심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고 내가 지금 미치겠다는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잡겠다는 상태예요. 나는 자존심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몰래 한번 보고 내 머릿속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필요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미치겠다고는 상태는 여자친구 아예 못 믿겠다고는 상태잖아요. 그냥 아예 못 믿겠다는 상태는 또 별로 사랑이 없던 상태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냥 헤어지면 돼요? 사랑해서 미치겠어. 아니 뭐 사랑해서 미치겠어. 그럼 사랑해서 그런 만큼 믿음이 둘이 되게 안 맞는 거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왜 미치겠어? 아니 사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이 너무 많이 하면은 믿음을 좀 가지고 가야 돼. 믿음 있어야지. 믿음 있어요. 그냥 뭐 해커인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 주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뭘 아니,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근데 그때는 집안일 나한테 다 가서 밖으로 나 이게 나가잖아. 뭐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집안일 다 밖으로 나가잖아. 그 친구가 입 무겁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다 알아. 그러면 해킹하면 집안일이 다 나가요. 나가요. 아니 휴대폰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되게 만족이 되잖아요. 3시간만 지나서 뭐 울리면 또 보고 싶어요. 판도라 상자 같은 거라 계속 보고 싶은 거야. 혹시 몰라도 될 걸. 그러니까 요새 핸드폰이 되게 똑똑해졌잖아요. 지문만 해야 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보고 싶을 만 포기해야 돼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발이랑 이걸로 정말 이렇게 해놓는 그게 인식이. 네, 그건 발을 뭐예요? 이걸 이게 부인이 남편이 잘 때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남편 손을 갖다 이렇게 주머니 넣고 잘 때에서 여기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한 방법이에요. 질문 있어요. 그 송지효 씨 남편이 한 번 말 안 피우면 한 번만 말 안 피우면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알고는 싶은데 알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믿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자, 부부 싸움이 커지면 결국 끝은 이혼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각 나라에서 문화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이혼 사례가 있을까요? 일본은 지진 이혼이라고 있어요. 이제 동일본 지진 후에 생긴 건데 재산이 생기면서 남편 아니면 아내의 본능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려운 상태라서 뭐 어떻게 행동을 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되게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사람이 지만 살려고 말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에 좀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운 사람이 좀 많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 아니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이 문자 왜 안 했느냐. 나 무서웠는데 뭐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국에 지진 났는데 왜 문자 안 하냐고. 그렇죠. 내 걱정 안 됐냐. 황혼 이혼이라는 말 네, 일본도 쓰나요? 황혼 이혼이라는 게 일본에서 이제 생긴 거고 한국도 그렇고 부부 갈등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 이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후. 이게 뭐냐면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랑 관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끊으려고.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법적으로 이제 끊으려고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야 진짜. 냉정하다 정말. 근데 얼마나 싫으면. 그건 아시아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키스탄은 시월드 때문에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진짜 다움이 많이 생기는 문화예요. 근데 이제 남편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성분 엄마 때문에도 생기는 싸움이 진짜 많아요. 아, 네가 그 집에 가면은 네가 거기서 주인이 돼야 된다. 막 이런 거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많아지는데 우리 작은 엄마가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아마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엄마가 진짜 그 너무 세가지고 시댁이랑 부딪히고 많이 싸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딸 2명이랑 아들 1명을 이혼시켰어요. 너무 많이 싸우고.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런 사건들이 진짜 많이. 작은 엄마 비정상회담 안 보시죠? 안 봐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그 연구 결과인데 그 미국에서 그 언제 제일 많이 이혼했냐 좀 알아봤는데 3월 달이라고. 근데 그거 왜냐 이제 연말에 우리 되게 중요한 계절이잖아요. 싸움도 있고. 근데 그래도 싸워도 이제 새해 되니까 야 새해니까 좀 한 번 더 기회 주자 하는데 근데 새해 되고 또 안 되니까 서류 준비하면 이제 3월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요즘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부 싸움하는 많은 이유가 서로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외국인 부인들 맞아도 경찰한테 잘 신고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신고를 잘 하지 않냐면 스위스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잃을까 봐 신고를 하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스위스에. 독일에서는 이혼하는 거 일단 되게 쉽고 되게 많이 하니까 되게 애기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샤이동스킨다 이혼하고 나서 남는 아기들이라는 단어인데 그거 생기고 나서 독일에서 그거 아이들한테 되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한 자체 되게 쉬우니까 부모 조금만 싸워도 아기들 되게 무서워해요. 지금 부모님 이혼할까 봐. 왜냐면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부모 다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렇게 낼까 봐 무서워해요. 애들이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혼하다가 많은 아이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이혼한 줄 알았어요. 특히 자기 탓으로. 부모님 많이 싸울 때는 다 네 때문에 더 심해지잖아요. 이런 말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제가 3살 때 이혼했으니까 진짜 사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진짜 전화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우체국처럼 될 것 같아서 뭐 학교 때문에 갔던 관련하게 됐으면은 야, 내 아빠한테 너의 아빠한테 그거 좀 알려달라고 해. 네, 아빠. 그럼 우리 아빠는 너 이거 알기 필요 없어. 니네 엄마한테 그거 좀 전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되게 제가 그 싸움 제가 다 받았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죠. 예. 우리 시대가 그 아이는 그 이혼한 아이가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결혼에 좀 그 믿음이 같은 거 없어요. 두려움이. 멕시코에서 이혼 파티가 생겼어요. 이혼 파티. 네, 멕시코에서 이혼 파티가 생겼어요. 이혼 파티. 네, 이혼 파티. 그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파티를 열어요. 근데 이 파티에 가장 특이한 게 케이크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식 가시면은 케이크 이렇게 흰색이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인형들 있잖아요. 엄청 예쁘게 올라가 있고. 근데 이혼 파티에서는 케이크 검은색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인형들은 뭐 서로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총을 쏘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다른 건너가 있어요. 그 전 남편, 전 와이프한테 받았던 그런 선물들을 버려야 되는. 사실은 이혼 파티 말은 그러지만 이혼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만남도 생기겠네. 그 원래 결혼 기념날은 anniversary잖아요. anniversary plus divorce에서 그 anniversary도 이제 생겼어요. 요새 많이 생기는 약간 뭐 STBXH이라는 뭐 쓸 때는 soon to be ex-husband 아니면 원래 ex-husband이라는 말은 husband인데 그래서 was husband 이렇게 합쳐서 wasband. 전 남편. Is my husband. husband. 근데 한국에도 되게 희한하게 이혼 플래너가 따로 있어요. 잘 이혼하게. 네, 사람들도 결혼이 처음이어서 그 웨딩 플래너가 있듯이
이혼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혼 플래너가 따로 있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진짜. 우리나라 벼락 이혼이라는 거 있어요. 그냥 신혼부부 그냥 사소한 일 때문에 바로 이혼하는 경우는 벼락 이혼이라고요. 네, 우리 중국 사람이 다 외동이라서 약간 뭐 서둘러 결혼하고 또 서둘러 이혼하는 경우가 좀 종종 많아요.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케이스가 꽤 있다고요.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깜짝 놀라서 서로 안 맞아. 우리 일본에서는 신혼부부가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헤어지는 건 나리타 이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참 지난 부부가 하는 걸 신나리타 이혼이라고. 나리타 공항에서. 네, 한참 지난 부부가 같이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 계속 둘이서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래서 뭐 공항에서 아니면 갔다 오고 나서 이혼을 하는 거를 신나리타 이혼이라고. 결과에 따르면은 이혼의 원인 중에 한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가 의사소통 문제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가정 폭력이고, 네 번째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다섯 번째는 불륜. 그래서 늘 막 불륜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너를 떠나고 싶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의사소통 문제랑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2가지 원인이라는 게. 자, 결혼에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도 이혼을 하나 싶은 사유들이 각 나라마다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술 먹다가 이제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근데 55시간 뒤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예계에서 이제 제일 짧은 결혼 생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술김에 결혼한 거죠, 술김에. 대박. 그 로마에 어떤 99세 할아버지 계시는데 이름이 안토니오고요. 아내분이 이제 96세예요. 근데 이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3살 연상이죠. 불륜 이유로 와이프가 바람 피웠다고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93세 할머니가 바람 피웠다? 근데 그때 바람 피운 거 아니고 70년 전에. 70년 전에? 자기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바람 피우셨는데 70년 후에 연애 편지 발견한 거예요. 70년 만에 발견된 편지. 대박. 그냥 발견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혼한 거예요. 중국. 중국요? 중국 신기한 건 있는데요. 하나는 남편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 오래 가야 되니까 안에 너무 못 참아서 그냥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요? 예, 아침에 너무 변비 출근 때문에? 시간이라서 너무 화장실 좀 필요하니까. 남편 그 특이한 게 있던데 그 아내는 된장국에다가 호박을 넣는 게 맛있대요. 그래서 호박 된장찌개. 그래서 맨날 그렇게 호박을 넣어서 만드는데 남편 그게 싫대요. 절대 싫대요. 왜 된장국에 호박을 넣냐? 우리 집에서는 호박을 절대 안 넣는다. 그게 맛 없다. 그래가지고 이혼했잖아요. 호박 때문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약간 된장국에 그 미소 스프에다가 약간 그런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하거든요. 엄마의 맛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작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잖아요. 호박이 너무 싫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오늘은 제발 내가 얘기했지. 얘기했잖아. 호박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 헤어지자. 싸우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게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면 맹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막 해주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관계의 지속적인 제일 최대 중요한 키예요. 자, 결혼하는 절차도 까다롭지만 이혼 절차도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각 나라의 이혼 절차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혼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혼하게 되면은 그 여자 가족 남자한테 받았던 돈이 다 갚아야 돼요.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여자 가족이 그 돈은 무조건 절대 안 써요. 항상 집에 있어요.
예,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간단한 이유로 이혼하기 진짜 힘들어 가나요? 가나는 힘들구나. 예. 이태리는 이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법률이 바뀌고 있지만 되게 단호하게 들리죠? 네, 어떻게 발음이 되게 정확했어요. 법률이 바뀌고 있지만. 법률 바뀌고 있지만. 잘한다. 변호사 같아,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 이혼 진짜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별거 신청해야 돼요. 별거 신청한 3년 후에 이혼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독일은 트레농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즉 이혼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1년 정도 지내야 그거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한쪽만 허락하면은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3년 한마디로 3년 따로 살아야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죠. 질려서 못하겠다 이혼. 근데 아까 브리트니 스피어스 53일 만에 했다는 게 그러면 미국은 빨리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혼은 재판소 가갖고 판사가 빨리 진행해 줄 경우에 빨리 이혼할 수 있죠. 사실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커플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prenuptial agreement라고 해서 혼전 합의서인데 만약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정서 같은 거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또 약간 이혼 시 야기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 이상은 주지 않는다 계약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도 있다던데. 네. 근데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가 여자친구 만들었는데 애 3명 낳고 10년 뒤에 헤어졌는데 영돈으로만 한 달에 3,500만 원 주고 있었고 애기들 관리 다 아빠가 내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고소했어요. 500억 하고 한 달에 5천만 원 달라고. 근데 그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여자친구였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프리넛 있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줘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패소했겠지 뭐. 찾아볼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이태리에서 원래 전 총리 벨루스코니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불러서 뭐 그렇게 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한 건데 지금 이제 위자료 한 달에 200만 유로요. 얼마요? 원래 300만 유로, 27억 정도. 우와! 한 달에 1년에 한 300억 넘게 쓰는 거네요. 아니 이 돈으로 뭐 하게? 죽을 때까지? 그게 벨기에에서 말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도 평생까지였는데 요새는 결혼했던 시간의 몇 프로까지만. 대만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혼할 경우에 이자료 정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결혼했는데 와이프한테 우리 이혼하면 전원 준다. 그거 계약서 쓰니까 제가 100억 몇 조 있어도 천원만 줘요. 정액제구나 정액제.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나에서는 막 부부끼리 문제 생기잖아요. 먼저 가족끼리 많아요. 가족끼리 많아서 해결책 찾는 거예요. 아니 가족하고 가족이 뭐가 상관이 있는데? 이태리 오히려 가나다랑 비슷해요. 그렇죠. 뭐 나도 여동생 있으면 줄리엔 여동생이랑 결혼하면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허락해줄 거야? 가족 때는 좋잖아. 허락해줄 거야? 다행히 여동생 없어. 다행히 여동생 없어. 야, 쥐락펴락 하는데. 완전 처제 있잖아요, 처제. 처제 있어요. 결혼했지? 처제들이 또 줄리엔 좋아하는데. 진짜? 문제예요. 저는 되게 특이하네요. 일본은 부케를 던져요? 이혼을 하는데? 네?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요새는 이혼할 때 이혼식을 한대요. 이혼식? 들어봤어. 이게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흔한 일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서로 좋아서 이혼하는 사람들. 이제 이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만약 사랑이 식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즉석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면 이혼한다, 이혼하지 않는다. 자, 이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이혼한다. 셋!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혼을 안 한다. 이혼하는 이유는 한 사람 말고 둘이 다 이유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뭐 좀 잘못해서 그래서 아내가 이거 때문에 사랑을. 근데 장혜안이 잘못한 게 없이 그래. 그냥 너무 멋있는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런 남자 없어요. 장혜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장혜안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혼 생활 자체가 싫어진 거야. 이거도 제이예요. 저 때문이에요. 내 탓이요. 저는 제일 그렇죠. 심심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노력하고 아니 노력하지 말라니까. 혼자 살때 오빠는 노력 안 해도 돼요. 네. 노력 안 해도 되고 지금 와이프를 빙의한 거예요.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요. 이런 여자이면 이혼할 거예요. 아싸. 자, 알겠습니다. 장현은 어쨌건 이건 한쪽에 책임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서 고쳐나가야 된다. 네, 저는 안 해요. 제가 그 여자를 아직도 사랑하면 바로 하지 않고 그럼요.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그 여자의 마음 다시 얻으려고 그럼요. 설득해야죠. 설득해야 돼요. 아니 안 할 수 있어 봐. 아니 하고 얘도 방청객이거든. 리액션이 너무 과다하네. 아내가 저한테 너무 무정하게 행동하면 안 사랑하게 됐지만 저는 사랑할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자의 대부분은 정말 노력 많이 한 다음에 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안 되겠다. 아니면 아니 어쩜 저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멘트라. 그러니까. 그래? 준비해요. 어제 공부한 거죠. 학원 다니라고. 정말 그러니까 여자하고 마음은 그냥 식을 수도 있지만 그 여자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내야 또 그건 나의 사랑의 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 남자 여자들 아니 근데 만약에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바로 나옵니다.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지만 자식이 있어요. 절대로 이혼. 그러면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까? 네. 자, 손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까랑 달라진 이혼한다. 셋. 아까랑 달라진 이혼한다. 이혼한다. 자식이 있어도 이혼한다. 알베르토만 바뀌었어요. 알베르토는 자식이 없으면 홍영진 가능한 씨도 일이지만 자식이 없으면 와이프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자식 위해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식들한테는 티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 생각해서 스스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식 위해서 이혼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혼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줄리안이 아주 사랑하는 2살 애기 있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줄리안한테 나 너를 사랑하지 않다. 이혼하자. 줄리안이 오케이 이혼하자. 그 다음 날 바로 집에서 나가고 애기만 그냥 주말에 딱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볼 거야? 당연히 그렇게 안 쉽지 되지. 않지. 내 그러니까. 말은 아니 근데 알베 그거는 하는... 이상한 말이지. 왜냐면 솔직히 당연히 물어보지. 왜 일단 나랑 이혼하고 싶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부모님 밑에서 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가 건강하지 않는 사이인 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오케이 우리 뭐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있지만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좀 최대한 우리 싸울 때 우리 서로 싫어하는 거 그냥 안 보여주고 최대한 연기잖아.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연기를 못 하냐고. 사실 이 연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바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당연히 눈치채고 같이 참으면서 살아도 그거 아이들한테 절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님의 서로의 사랑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애들에 대한 사랑 똑같아요. 연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들은 사랑하는 게 없어요. 저는 상처 안 받고 나는 내 입장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그래서 살이었어? 이혼 25. 그러니까 지금 다 저는 어린 나이 이혼하는 그 과정을 시작했을 때 15살이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아 장희연 씨하고 완전히 달라요. 차라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 근데 나 에네스랑 똑같이 생각해. 그래도 갑자기 어린 나이에 아빠나 엄마 없어지는 거 갑자기 너무 큰 상처라고 생각해요. 없어지는 거 아니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살아가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의 마음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재혼에 대한 얘기고 이혼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상황이니까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 하나, 둘, 셋. 장유한. 장유한밖에 없어요? 타코야? 타코야부터. 그거는 저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건 아니지. 아니 본인 생각이지. 아니 본인 생각이에요. 양육권 줘. 본인 생각입니다. 홍영진 씨. 애 금지. 홍영진 씨. 웬만하면 저는 좀 기권이에요. 저는
저는 아이한테 맡기겠어요. 아이에게 맡기. 근데 그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이의 선택권이 없는 너무 전제하에 아이한테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텐데 부모 중에 한 명을 골라 너가 벨기에 법적으로는 바뀌었던 게 요새는 아기의 의견 많이 듣는데요. 법적으로는 옛날에는 재판사한테 다 맡겼었는데 요새는 아기에 대한 의견 많이 듣는데요. 벨기에에서는 재판사한테 맡기는군요. 그건 아니죠. 자신감이랑 상관이요, 상관. 지금 그 말은 여자처럼 할 수 있어요. 부인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 오케이. 나 잘할 수 있어요. 더? 더. 사랑하면. 좋은 진짜 사랑하면. 예. 4주에 뵙겠습니다. 양현 씨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데 이게 재판소에서 다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결혼이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도 굉장히 고뇌했었겠구나. 그렇게 보이기까지 살아보는 동안 정말로 그 상황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들도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들도 자식들의 어떤 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살 때가 있었어요. 네. 아빠가 그 멀리 일을 해야 돼서 약간 떨어져 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원하고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원해요. 애는. 저도 그때 그랬었고 그래서 뭐 엄마가 낫다 아빠가 낫다 그런 거는 이제 둘 다 소중한 사람이라서 아빠가 키워야 돼 뭐 엄마가 키워야 돼 그런 말 없이 그냥 뭐 이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이 또 어린 시절에 또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장현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프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부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자식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라. 진짜 이거 절대 안 되고 진짜 못 참으면 자식한테 먼저 나가라. 예, 이런 말 필요해요. 진짜 좋은 그냥 얘기다. 빨리 방 들어가. 뭐 이러고 부부 그냥 싸우고 이런 거는 진짜 안 되고요. 상대방의 좋은 점 좀 생각해보고 예, 좀 참다가 같이 다시 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진짜 그런 게 근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뭐 그렇게 많이 싸우시지 않았지만 어쨌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 방에 가만히 있는 아이의 마음은 불안해요.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 아이는 진짜 부모님의 싸우는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들리잖아요. 지금 세계 청년들의 성숙한 이별과 건강하고 빠른 이별 극복을 지향하는 비정상 회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이별은 우리가 반드시 좀 맞이해야 되는 이별. 그렇습니다. 네.